챔피언십 축구대회 지금 이곳 남양주 종합운동장에서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경기가 조금 전에 펼쳐졌고요. FC 오산과 한솔FC의 경기에서는 오산이 앞서가면서 4대1로 승리하였고 내일 있을 16강에 먼저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경기는 수원 메탄중학교 팀과 그리고 남양주에 있는 조한 KJFC 유스 15팀 양 팀이 맞붙게 되겠는데요. 양 팀 선수들은 모두 경기장에 입장을 했고 또 남양주에서 축구협회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선수들을 격려해준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박상현 위원과 두 번째 경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네, 경기 조한 KJFC 남양주의 팀으로서 네, 상당히 좋은 팀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선수층이 이렇게 두껍지 않다는 또 단점도 있기도 하고요. 네네. 하지만 남양주의 조한 FC 이렇게 약팀은 아닙니다. 이번 중등 축구 리그에서도 5승 2무 1패로 상당히 좋은 경기 결과를 얻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상당히 남양주의 그런 지원을 얻어서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있는 팀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이제 경기 중에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조한 FC를 응원하는 응원 걸개도 좀 여러 군데 걸려 있거든요. 네네. 예, 조한 FC 그런 응원을 등에 업고 특히 이제 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빵이기 때문에 좋은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 또 첫 번째 경기 이후에 남양주 축구협회장인 안창규 협회장님의 인터뷰도 좀 잠깐 있었는데요. 남양주에서 축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이 있고 또 그 발전에 힘입어서 또 선수들 또한 좋은 경기력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인터뷰 내용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지금 어린 선수들이지만 이 지원을 받으면서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보여지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조한 FC 선수들은 아무래도 많은 선수들이 네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한 그런 선수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조한 FC는 상당히 수비 조직력이 탄탄한 팀이다 이렇게 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만큼 경기도 최강을 넘어서 전국 최강으로 평가받고 있는 메탄중학교와 좋은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경기 메탄중학교 먼저 라인업을 살펴드립니다. 강경훈 감독이 이끕니다. 1번 골키퍼 문현호, 4번 김준민, 7번 신혁진, 9번 황지상, 11번 이호준, 16번 권민우, 17번 정규현, 20번 유승범, 24번 심준보, 27번에 이성호, 그리고 29번 수비수 문형진 이렇게 11명의 선수가 나섭니다. 역시 메탄중학교는 중등 축구리그에서 7승 1무를 거두면서 네, 현재 좀 조 1위를 달리고 있고요. 특히 지난해 중등 축구리그 전국 중등 축구리그 왕중왕전에서 우승한 그런 팀이기 때문에 글쎄요. 조한 FC 상당히 좋은 팀이라고는 하지만 메탄중학교가 상당히 우세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메탄중학교 역시 그 메탄고등학교로 이어지는 수원 삼성 블루윙즈 K리그에서 강팀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수원 삼성의 유스팀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받아서 상당히 전력이 뛰어난 팀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네. 특히 이제 메탄중학교 출신 선수 중에는 그 영화배우 송강호 씨 아들이죠. 네. 현재 수원 삼성에서 수비수로 뛰고 있는 송준평 선수라든지 네, 또 유주환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격수 전세진 선수가 거쳐간 그런 명문 학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탄중학교 역시 그런 전통의 강호라는 점에서 상당히 좋은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남양주 조한 KJFC 유스 15팀의 선발 라인업도 한번 다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키퍼 장갑은 29번의 홍기욱 선수가 끼겠습니다. 그리고 2번 이태경, 3번 서재필, 4번 전형주, 6번 송기용, 8번 유승훈, 10번 윤민규, 11번 홍종수, 12번 오준서, 13번 정현교, 그리고 14번 미드필더 김승범 이렇게 11명의 선수가 나서겠고요. 김기종 감독이 이끌겠습니다. 네, 김기종 감독 이제 2012년이죠. 네, 2012년 11월에 처음으로 창단 감독을 맡으면서 상당히 조직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네네. 그런 훈련을 통해서 탄탄한 팀으로 키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한번 조한 FC의 수비가 얼마나 메탄중학교의 공격력을 막아낼 수 있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심판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유니폼 메탄중학교, 하얀색 유니폼 조한FC입니다. 자, 일단은 신장적인 면에서 봐도 지금 메탄중학교 선수들이 굉장히 신장이 좋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메탄중학교의 지금 11번
이호준 선수. 네. 중학생 선수 맞나요? 그렇죠. 193cm를 자랑하는 그런 선수인데, 굉장합니다. 예, 저 선수가 아직 성장판이 안 닫혀서 네네. 더 큰다면은 그렇죠. 김신욱 선수를 더 능가하는 그런 공격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그렇습니다. 메탄중학교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원 삼성의 유스팀이기 때문에 네. 길면은 5년, 6년, 네. 짧아도 3, 4년 안에 수원 삼성에서 볼 수 있는 선수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앞선 경기 첫 번째 경기에서도 아시안 게임을 언급하면서 이 선수들이 장차 아시안 게임에서 정말 멋진 활약을 보여줄지도 모른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K리그를 떠나서 또 해외 축구에서도 이 선수들이 멋진 활약을 보여줄지 앞으로도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호준 선수에게 좀 눈길이 계속 가는데요. 네네. 이호준 선수가 2003년이라고 한다면은 2003년생이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이제 23세 이하 대표팀에 뽑힐 때면은 2026년까지거든요. 그렇습니다. 2026년이면은 이제 차차기 아시안 게임까지 뛸 수 있고요. 네. 아니면은 그 2024년에 벌어지는 그 파리 올림픽 네네. 에도 나갈 수 있는 그런 연령대인 선수인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선수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성장하는지 네.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번의 이호준 선수는 최전방에서 메탄중학교의 공격을 이끕니다. 그 선수와 함께 지금 주장이죠. 앞선에 권민우 선수도 있는데요. 한번 그 선수도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원 메탄중학교 사실상 지금 이번 대회의 우승 후보로 꼽힐 정도로 굉장히 강팀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 32강 경기 조한 KJFC 남양주 팀을 맞붙게 됐는데요. 경기 초반 그리고 이어나가면서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지 여러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앙에서 좋은 드리블 통해서 두 명의 선수를 제쳐내고 뚫고 들어갑니다. 오른쪽 연결 좋아요. 박스 오른쪽인데요. 수비수 9번의 황지상이 앞섰습니다. 네, 조한 FC가 오른쪽 측면을 돌파하긴 했지만 네네. 제가 보는 메탄중학교 수비는 상당히 안정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좋은 기회가 경기 조한 KJFC에게 먼저 왔지만 아쉽게 골대로 향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권민우 선수는 제가 공격수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오른쪽 그렇죠. 풀백으로 좀 뛰고 있거든요. 네. 예, 오른쪽 수비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오른쪽과 중앙을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선수 역시 181cm의 큰 키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안정적인 수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중학교 수준에서의 축구는요. 이제 공격수를 주전 공격수를 박아두기도 하지만 네. 그렇게 포지션에 많이 구애를 받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많은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자료로는 공격수로 나와 있지만 수비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패스가 들어갔습니다. 1대1 골대 안쪽 이호준 선수가 박스 안쪽에서 잡았는데요. 수비수가 에어싸고 있어요. 돌아서면서 반칙입니다. 좋은 페널티킥을 네. 선언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지금 전반 약 4분을 흘러가고 있는 시간대 앞서 계속해서 언급한 이호준 선수가 페널티킥을 얻어냅니다. 이호준 선수 저 지금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요. 네네. 보통 키가 큰 선수면은 좀 느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발재간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지금 저 발재간을 활용을 해서 지금 조한 FC의 수비수 4명을 지금 농락을 했는데 그러면서 페널티킥을 그렇습니다. 얻어냈거든요. 자, 조금 전 느린 화면에서도 보셨겠지만 이호준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직접 킥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한 FC 선수들도 작긴 하지만 네. 이호준 거의 선수는 지금 머리 하나가 차이 나죠. 성인 네. 선수와 좀 싸우는 줄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페널티킥 기회 이호준이 직접 찹니다. 깔끔하게 성공시키면서 1대0으로 앞서 나가는 메탄중학교입니다. 예, 골키퍼의 그런 움직임도 깔끔하게 보면서 침착하게 보면서 오른쪽으로 성공을 시켰는데요. 네. 글쎄요. 제가 중학교 선수들을 많이는 보지 못했지만 글쎄요. 대형 선수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장면에서 굉장히 노련하죠. 천천히 가면서 골키퍼의 움직임을 보고 또 오른쪽 구석을 노렸습니다. 강하게 찬 것도 아니죠? 그렇죠. 예. 굉장히 여유 있었습니다. 지금 멀리서 보셔서 저희뿐 아니라 모든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이호준 선수의 신장과 피지컬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조한 FC 선수뿐만 아니라 네, 지금 동료 선수와의 키 차이도 엄청나거든요. 네네.
돋보입니다.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이런 선수가 또 발재간 볼 소유력까지 보여준다면 굉장하겠죠. 충돌이 엄청 지금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저런 선수가 상대 선수와의 몸싸움을 해서 위협적일 수가밖에 없겠죠. 네. 잠깐 보이는데 조한 FC 선수가 잠깐 움찔하는 장면도 있었거든요. 저 앞으로 다가온다고 해도 굉장히 저도 움찔할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아주 큰 키는 아니지만은 네. 제 나이 또래에서는 한 키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저 선수와 키 차이가 10cm가 납니다. 저희가 어디 내세울 만한 그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저 선수 2003년이면은 제가 가족 관계를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제 큰 딸보다 한 살 어리거든요. 놀랍습니다. 상당한 신장, 상당한 체격 조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 자료가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네. 193이라고 적혀 있어서 183을 잘못 오타를 찍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엄청납니다. 네, 지금 보니 그것이 오타가 아니었습니다. 자, 외탄중학교가 반칙을 얻어냈고 페널티킥을 직접 이호준 선수가 성공시키면서 1대 0으로 경기 초반 리드를 이어갑니다. 일단 이런 시간에 페널티킥을 통해서 선제골을 넣었다는 점, 네. 메탄중학교가 만만한 팀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상당히 유리하게 경기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볼 소유 메탄중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한 KJFC 선수들도 조금씩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골키퍼가 직접 나와서 처리합니다. 홍기욱 골키퍼. 29번 문형진. 앞쪽 연결 유승범. 좁은 공간입니다. 다시 볼 따냈습니다. 메탄중. 지금 수원 삼성에서 뛰고 있는 전세진 선수, 네. 메탄중학교와 메탄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상당히 대형 공격수로 성장한 그런 선수이거든요. 네. 저 선수가 수원 삼성에서 뛴다는 거를 생각한다면은 축구 기자 입장으로서 상당히 마음이 설레네요. 네. 잘 성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옆에서 박상현 위원의 모습을 보는데 정말 그 설레임이 느껴집니다. 자, 과연 어떤 움직임들을 보여줄지 이호준 선수도 조금 더 주목해 주시고요. 그리고 양 팀의 경기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런 선수가 상당히 잘 성장을 해서 네. 발재간이 못해도 황의조 선수급만 된다고 하죠. 황의조 선수도 그러면 뛰어나거든요. 네. 그러면은 거의 질라탄급이죠. 그렇죠. 예, 정말 엄청난 선수가 나올지도 진짜 모르겠습니다. 잘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메탄중학교 강경원 감독이 직접 그라운드 앞쪽까지 나와서 지금 선수들에게 지시를 좀 내렸고요. 저 선수가 이제 올해 3학년 선수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저 선수가 잘 성장한다면은 이제 내년에 메탄고등학교로 아마 진학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메탄고등학교도 상당히 강팀이고요. 상당히 좋은 선수를 길러내기로 유명한 팀이거든요. 네네. 권창훈이라든지 이런 선수를 길러낸 팀인데 잘 성장한다면은 지금 이제 15세 선수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16세 이하 선수로 뛸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7세 이하 선수로 갈 수 있고 계속 이렇게 우리나라 연령별 대표팀 선수로 네. 성장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저도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 함께 지켜보면서 이번 경기를 관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조한 FC가 지금 볼을 잡고 천천히 어떤 경로를 찾아가야 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낮게 줍니다. 중앙에서 돌아서는 과정 반칙. 네, 저 16번의 권민우 선수요. 예, 181cm. 물론 뭐 기성용 선수보다는 훨씬 작긴 하지만 중학교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플레이를 기성용 선수를 보는 듯한 네.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메탄중학교 상당히 선수가 좋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조직력과 경기력 또한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처리는 조금 조심해야죠. 볼을 걷어내려면 확실하게 걷어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조한FC의 역습 하지만 아직까지는 하프라인을 넘지 못했습니다. 좁은 지역에서 메탄중이 다시 한번 따냅니다. 문영진 낮게 연결 유승범 주고 들어가면서 2대1 패스가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9번의 황지상 두 선수 사이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장면에서 조한이 하나 만들어가야 될 텐데 다시 한번 차단당하고 말았죠.
지금 거의 메탄중학교가 미드필더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수비가 지금 센터 서클 중앙까지 아, 올라오고 큰 키를 활용할 수 있게 뛰어줬는데요. 또 잡았습니다. 이호준 선수. 연결하면서 들어갑니다. 유승범. 낮게 황지상. 네, 역시 조한 FC 선수들 수비 조직력은 뛰어납니다. 네. 제가 아까 수비 조직력은 뛰어난 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역시 메탄중학교 선수들이 공을 잡으면은 2명, 3명 협력 수비가 한꺼번에 들어오거든요. 아주 그렇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수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메탄중학교도 공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3명의 선수가 에어싸면서 볼을 따내고 있거든요. 머리로 차단해놓고 들어가고 있는 수비진입니다. 아, 16번 권민우 선수가 정말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네요. 주한FC 3번 서재필 선수가 스로인을 이어갑니다. 반칙. 유니폼을 좀 잡으면서 반칙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빠르게 연결하지만 역시 한 발 앞서면서 27번 이성호 선수가 차단합니다. 뒤로 빼면서 골키퍼 문현호. 살리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진영을 넘어왔습니다. 주한FC가 스로인 기회를 갖습니다. 자, 메탄중학교 지난 그 8월 중순에 열렸던 그 제주에서 열렸던 네. 국제 유스 대회가 있었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역시 이제 저런 이상민이라든지 이호준이라든지 유승범 선수라든지 아니면 권민우 선수 네. 이런 선수들이 좀 좋은 활약을 펼쳐줘서 좋은 경기 결과를 얻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주한FC의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박스 안쪽에는 약 공격수 5명의 선수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네, 저기서 지금 경기 운영에 좀 미숙이 좀 보이는데요. 선수가 저렇게 공을 가지고 끝까지 뛰어가는 것은 좋지 못하죠. 그렇습니다. 뒤에 지금 볼보이가 한 명이 있는데 네. 저 선수가 빨리 좀 공을 처리해줬어야죠. 자, 크로스 높게 골대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골키퍼 펀칭. 뒤로 오른 볼. 메탄이 잡습니다. 아, 주한 수비는 역시 좋습니다. 잘 차단하면서 다시 한번 공격 기회 이어갑니다. 메탄중학교 수비진이 자리를 잡기 전에 이어가야 될 텐데요. 깊숙한 스루 패스 안쪽으로 오른쪽 깊게 연결이 됩니다만 수비가 차단합니다. 네, 수비가 좋네요. 아, 신혁진 선수인데요. 수비가 먼저 차단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메탄중학교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팀답게 강팀의 전통을 갖고 있는 팀답게 경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호준 선수가 밑에까지 내려와서 직접 받고 앞쪽으로 연결해주는 패스.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또 지금 하프라인까지 내려오면서 볼을 잡고 다른 선수에게 넘겨주는 모습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네, 역시 메탄중학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글쎄요, 그 이호준 선수가 아래까지 내려와서 볼 처리를 해주고 있는데 네. 이제 한순간 조한 FC 선수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내려왔다고 보여지고요. 다시 최전방으로 올라오는 모습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시간이 낮 시간대로 향하면서 기온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남양주 이곳의 기온 27도고요. 습도는 57% 정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람이 다시 조금씩 불면서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달콤한 바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한의 왼쪽 편 여의치 않아서 뒤쪽으로 다시 연결합니다. 지금 수비 진영에서는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겠죠. 골키퍼에게 연결. 오른쪽으로 다시 갑니다. 자, 돌아서면서 줄 곳을 찾다가 우측 뒤편. 지금 메탄중학교 선수들의 수비가 자리를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한FC가 쉽사리 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길목을 좀 다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메탄중학교 선수들이 그만큼 경기 운영 능력에 뛰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24번 심준보 선수. 이제
올해 메탄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제주 국제 유스 대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8월 중순에 열렸었거든요. 네, 당시에 이제 요코하마를 이기기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예전에 김진수 선수가 뛰었던 팀으로 유명한 호펜하임의 요스 팀도 왔었거든요. 당시에. 네, 네. 그때 당시에 4골씩을 주고받는 어, 공방전을 네. 벌이면서 4대4로 비기기도 했습니다. 메탄중학교 이렇게 만만한 팀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좋은 전국- 패스가 들어가는데요. 지금 오른쪽에서 오른발 슛! 골키퍼 바운드가 있었지만 잘 잡았습니다. 네. 역시 골키퍼도 안정된 볼 처리를 보여주고 있죠. 네, 아까 장면이 한번 지나갔었지만 그렇습니다. 그 조한 FC의 코너킥 상황에서 펀칭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 펀칭이 잘못 처리하게 되면은 조한 FC 선수의 발에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펀칭을 잘 하면서 미드필더까지 공을 보내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요. 네, 네. 지금 메탄이 공격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왼발로 때렸습니다만 골대에서 벗어났습니다. 한 번의 공격을 내준 이후에 또 메탄이 곧바로 올라오면서 슈팅까지 만들어냈어요. 이번에는 메탄 중학교 오른쪽에서 코너킥 기회를 갖습니다. 11번 홍종수 선수 조한FC의 공격수입니다. 네, 저 이효준 선수 네. 제가 잠깐 기록을 찾아봤는데요. 네네. 지난 제주 국제 유스 대회에서 호펜하임 상대로 2골을 넣은 기록이 있거든요. 네. 그만큼 발재간이 있다고 좀 볼 수가 있고요. 대형 선수로 클 그런 제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 세트피스가 보여질 것 같은데 과연 이호준 선수의 머리로 조준이 될지 다른 선수들에게 공이 향할지 한번 지켜봐도 재밌겠습니다. 7번에 머리만 정확하게 향한다면 충분히 골을 넣을 수 있습니다. 낮게 들어갔는데요. 흘렀어요. 그대로. 자, 발에는 맞았지만 골키퍼가 잡았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장면일 수 있었습니다만 골키퍼 홍기호 골키퍼가 잘 처리했습니다. 역습이죠. 공격 숫자 굉장히 많습니다. 치고 들어갑니다. 자, 왼편에서 자, 박스 왼쪽이에요. 수비수 끝까지 따라가면서 차단합니다. 문형진. 네, 역시 저런 단독 돌파에서 막힌 것은요. 네. 그 중앙이라든지 반대편에서 따라오는 선수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수비를 제치지 못하고 코너킥이 됐는데요. 조금 더 역습을 하려면은 좀 따라오는 숫자가 좀 더 많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은 조금 아쉬운 장면일 수 있겠고요. 일단은 왼쪽에서 코너킥 기회를 갖는 조한입니다. 살짝 연결 다시 주고받습니다. 자, 오른발로 크로스 낮게 골대 가까이 줬지만 수비수가 길목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죠. 다시 한번 왼쪽 열어줍니다. 홍종수. 자, 홍종수가 낮게 들어가는 선수를 봤고요. 돌파가는 과정 하지만 반칙 선언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메탄 중에 역습 우측입니다. 우측 직접 치고 들어가는 유승범. 유승범 선수의 반칙. 네, 어느덧 이제 전반도 절반 이상이 흘렀는데요. 네. 지금으로 와서는 메탄중학교가 상당히 경기 운영을 잘하고 있거든요. 네. 역시 노련미가 넘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역시 지난해 전국대회 챔피언답게 경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또 조한FC 역시 한 번씩 기회를 가져오면서 슈팅까지 가져가는 모습은 굉장히 좋은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메탄중학교를 상대로 저렇게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네. 조한FC가 만만한 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쪽으로 연결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공격. 지금 공격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격 숫자 6명의 선수들이 뛰어가고 있고요. 이번엔 좌측에서 다시 한번 연결합니다. 3번의 서재필. 네, 길목 차단하고 황지상입니다. 이런 장면에서 노련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패스 길목을 다 차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지금 조한FC는 선수 교체를 한 명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조한FC 9번의 선수를 투입할 준비합니다. 정치현 선수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골키퍼를 제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라인 아웃됐습니다. 조금 전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조한FC가 메탄중학교의 한순간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수비 조준력이 좋긴 하지만 또 한순간 역습에서는 또 허물어지는 모습도 있네요. 자, 조금 빠른 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조한FC 13번의 정현교 선수를 빼주고요. 9번 공격수 정치현 선수를 투입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정치현 선수가 조금 더 키가 큰 선수인데다가 네. 공격 자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밀어붙이겠다는 그런 의중이 보이고 있는데요. 네. 지금의 경기력으로도 메탄중학교를 어느 정도 좀 공략할 수 있겠다. 이런 김기종 감독의 생각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공격은 여의치 않았습니다. 유승범 다시 들어오면서 잡았습니다. 앞쪽으로 연결 이호준 뛰어가지만 수비수가 한 발 앞섭니다. 라인아웃 메탄의 볼. 지금 메탄중학교 같은 경우는 한순간 좀 수비가 흔들리긴 했지만 역시 이제 노련한 경기 운영으로 조한 FC의 공격을 잘 막아냈거든요. 네. 이제 이번 공격을 어떻게 잘 풀어가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문형진 선수가 스로인 준비하고 앞쪽 이호준 선수의 경기를 합니다만 기가 올라갑니다. 반칙을 선언한 것 같아요. 부심의 기가 올라가면서 볼은 조한 FC가 가져갑니다. 서재필의 스로인. 수비가 굉장히 압박해오죠. 네, 그렇습니다. 4번 김준민 선수인데요. 네. 예. 저렇게 위험 지역에서 심하지 않은 파울, 아주 좋은 노련한 플레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낮게 연결하면서 빠르게 진입해 보지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황지상 돌아서면서 줄 거 찾아요. 직접 스피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글쎄요, 왼쪽이 비었는데요. 지금 혼자서 지금 플레이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박스 안쪽까지는 들어갔습니다만 수비수가 많습니다. 너무 혼자서 밀고 들어갔네요. 왼쪽에 선수가 한 명 따라왔었는데요. 네, 조금 전 모습은 조금 무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메탄 중의 공격 주면서 들어갑니다. 왼쪽. 일단 지금 메탄 중 선수들은 대부분의 선수들이 발재간에 자신이 좀 있는 모습이에요. 거기에다가 많이 올라오고 있죠. 네. 주고 이호준 선수가 앞쪽으로 잘 찔러 넣어줬습니다. 한번 접어놓고 다시 한번 뒤편. 바로 올릴 기회를 잃었네요. 크로스가 연결이 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여의치 않아요. 안쪽 들어가면서 크로스. 골키퍼 펀칭. 하지만 뒤쪽에서 흘러면서 리바운드 볼 황지상입니다. 수비수가 걷어냅니다. 네. 조한 FC의 수비 조직력이 네.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자신에게 공이 왔을 때 한 발에 올릴 수 있는 크로스 능력도 필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물론 중학생 선수들에게 모든 것을 바랄 수는 없겠지만 좀 과감한 크로스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는 것이 본인에게 어떤 강점이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메탄중학교 선수들 경기 경험도 많고요. 네. 또 해외 팀과 맞붙어 본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잘 살린다면은 전국 최강으로 오랫동안 자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볼은 조한 FC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줄 곳을 찾고 있지만 굉장히 메탄 수비진이 탄탄합니다. 잘 돌아섰는데요. 유니폼을 많이 좀 잡아챘어요. 24번의 심준보 선수의 반칙.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렇게 유니폼을 잡고 네. 또 이제 끌고 하는 것, 때에 따라서는 보시기에 따라서는 좀 지저분한 플레이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네. 또 저런 위험 지역에서 저런 플레이를 하지 않으면은 수비가 뭐하러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노련한 경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강경훈 감독이 조금 앞으로 나오면서 항의를 보여줬지만 이호준 선수가 잘 돌아섰어요. 지금 수비수가 4명이 있습니다만 들어가는 선수를 지켜봤고 패스가 연결이 됩니다. 아주 좋아요. 1대1 찬스 슛! 하지만 골키퍼가 막아냈고 수비수가 지금 따라가면서 걷어낼 준비를 합니다. 굉장히 좋은 장면. 이번에는 홍기욱 골키퍼의 선방이에요. 네, 골키퍼의 선방도 있었고요. 역시 끝까지 수비가 다시 한번 크로스. 네. 말씀 이어주시죠. 예, 끝까지 수비가 따라붙으면서 막아준 것도 주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대1 찬스 그리고 이 찬스를 만들어준 패스는 이호준 선수에게서 나왔습니다. 네, 이호준 선수 발재간도 있고요. 네. 경기를 읽는 시야 자체가 뛰어난 선수이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앞으로 지켜볼 제목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눈에 띄는 선수가 16번의 권민우 선수와 이제 네. 11번의 이호준 선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또 메탄중학교가 자랑하는 또 에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7번의 신혁진 선수인데 네. 미드필더에서 잘 조율을 하면서 공격 자원으로서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메탄의 세트피스가 나옵니다. 크로스 올라왔는데요. 수비수 머리 맞고 뒤로 흘렸습니다. 천천히 따라가지만 그대로 라인아웃. 무리하지 않죠? 네.
천천히 이동을 하면서 스로인을 준비합니다. 메탄 중학교. 이호준이 나와서 받아줍니다. 문형진. 제철했어요. 하지만 조금 길었네요. 앞서 첫 번째 경기 때보다 또 관중분들이 많이 오셔서 지금 두 팀의 경기를 응원하면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남양주 조한 FC의 학부모님들이 많이 오셨을 것 같고요. 네, 네, 메탄 중학교 하면은 이제 학부모님들도 상당히 축구에 관심이 많고 상당히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문적 가까이 띄워줬습니다. 수비수가 차단합니다. 또 메탄 중학교 주목받는 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경기 관람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위에 보면은 메탄 중학교 학부모님들도 많이 오신 것 같고요. 네, 예. 하지만 이제 조한 FC가 의외로 경기를 잘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네, 페널티킥으로 한 골을 내주긴 했지만 그것은 조한 FC 선수의 문제가 아니라 네네, 엄밀히 따지면 이호준 선수가 너무 뛰어났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네. 예, 지금까지는 조한 FC도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페널티킥 실점, 첫 번째 실점을 하긴 했지만 아직 전반 26분까지 더 이상의 실점은 없고요. 그리고 또 볼을 돌리면서 많이 소유하고 있는 조한 FC입니다. 그래도 조한 FC 선수들이 저 큰 키의 이호준 선수를 상대로 주눅들지 않는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거 네, 상당히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잘 봤습니다. 패스가 안쪽으로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기가 올라가는군요. 네, 업사이드입니다. 옵사이드였죠. 하지만 저런 플레이에서 만약에 뒷공간이 뚫렸다고 한다면 1대1 상황에서 네, 골키퍼를 속이고 살짝 띄우는 슛만으로도 골을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런 시도들이 많이 나와야만 또 조한 물론이죠. FC가 네. 많은 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런 뒷공간을 잘 파고드는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네, 저런 뒷공간을 파고드는 플레이가 옵사이드라고 해서 실패가 아니라 네네, 계속 해야만 이제 저런 퍼펙트 수비가 많이 못 올라오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경기 운영에서도 조한이 좀 더 쉽게 풀어갈 수가 있고요. 네. 역시 두드려야 열린다라는 말이 있듯이 마찬가지 시도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제 퍼펙트 수비가 공을 잡을 때 네, 적극적으로 따라 붙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이제 저렇게 압박을 해서 적극적으로 따라 붙으면은 기회도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하나의 예가 바로 우즈베키스탄과 우리나라와 네네. 우즈베키스탄의 경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가 2대3으로 지고 있을 때 우즈베키스탄 수비수가 왼쪽 측면에서 바로 헛발질을 하는 바람에 네네, 곧바로 손흥민 선수가 공을 뺏어서 황의조 선수의 골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것 바로 압박에서 비롯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압박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번에 한국 축구 대표팀의 사령탑을 맡은 파울로 벤투 감독도 네, 압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지난 기자회견을 보니까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한국 축구 대표팀을 회상하는 얘기도 있었어요. 네네, 당시에 이제 그 벤투 감독이 현역 시절에 네, 포르투갈 대표팀 선수로서 우리나라와 경기를 치른 경험이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네네, 그랬을 때 압박이 상당히 뛰어난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억을 하고 있고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한국 축구 대표팀의 압박은 그때보다는 못하지 않나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걸 얘기했다면 분명 벤투 감독도 이제 압박 축구를 분명히 다시 부활시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압박이 살아난다면 우리나라가 압박 축구를 할 수 다시 그 월드컵 때처럼 한일 월드컵 때처럼 할 수만 있다면 네, 결코 우리나라는 무시할 수 없는 팀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또 굉장히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대표팀이기 때문에 그런 또 전략,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면서 앞으로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기대를 해봐도 좋겠습니다. 물론이죠. 기성용 선수가 이번 그 대표팀 일기에 포함이 되긴 했지만 네, 기성용 선수의 대표팀 활약은 아마 길어야 내년까지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누구를 좀 선택하느냐가 좀 걱정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자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특히 하지만 정우영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월드컵을 통해서 그동안의 대표팀 경기를 통해서 많은 욕을 먹었던 네, 장현수 선수가 있는데요. 네네, 제가 보는 장현수 선수는 상당히 파이터 기질이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네. 선수가 중앙 수비로 뛰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워낙 파이터 기질이 다분하기 때문에 몸보다 자, 마음이 네. 앞서서 오히려 그런 파울을 범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그 독일과의 경기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었을 때는 큰 실수 없이 경기를 치렀단 말이죠.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저는 장현수 선수는 저는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조금 더 잘 경기를 치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또 지금 성인 선수들에서의 발전 어떻게 운영이 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눠봤는데요. 또 이렇게 또 어린 선수들 이 경기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성인 무대에서까지 좋은 활약을 보여줄지도 모르겠습니다. 크로스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뒤로 흐르고 말았습니다. 이제 전반전 30분을 넘어가는 시점, 전반전 정규 시간 5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제가 아까 계속 장현수 선수 얘기를 했지만은 네, 지금 제가 지금 16번에 권민우 선수를 계속 눈여겨보고 있는 이유가 네네, 지금 기성용 선수와 거의 체력 조건이 비슷해 보일 가능성이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기성용 선수가 지금 키가 거의 190에 육박하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네, 경기를 보는 시야가 넓습니다. 그렇죠. 예, 물론 약간 몸에 자, 돌파해서 크로스 올라왔고요. 기회가 왔는데 손에 맞았다는 판정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번에는 조한 FC에게 페널티킥이 주어집니다. 네, 핸드볼 파울이 주어졌죠. 지금 강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주심이 정면에서 지켜보면서 핸드볼 반칙을 선언합니다. 권민우 선수의 팔에 맞았다는 판정이에요. 다시 한번 보시죠. 자, 느린 화면에서 보시면요. 네, 맞았네요. 손에 맞았습니다. 네, 권민우 선수는 고의적이 아니라고 좀 항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공교롭게 권민우 선수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그렇죠. 있다가 지금 핸드볼 파울이 되고 말았는데 네. 일단은 어떻게 보면 지금 메탄중에게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판정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주심은 PK를 선언을 했습니다. 권민우 선수 스스로가 자신은 고의적이 아닌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네, 주심이 또 그렇게 판단을 했다면 좀 번복되기가 어렵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런 경우에 VAR이 있다면은 네,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겠지만 지금 이 경기는 VAR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페널티킥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상 느린 화면에서도 일단 맞는 모습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판정일지도 모르겠지만 받아들여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조한 KJFC에도 페널티킥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 키커로 나서는 선수가 현재 11번의 홍종수 선수입니다. 홍종수와 문현호의 맞대결. 조한은 이 기회를 꼭 살려야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경고가 주어집니다. 빨리 찾아놨다는 이유인가요? 조금 안쪽으로 들어와서 지금 PK를 방해했다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홍종수. 글쎄요, 문현호 선수가 상당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홍종수 선수가 PK를 성공시키면서 스코어를 1대1 동점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전반이 끝나기 전에 1대1 동점으로 만들었다는 것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네, 경기 초반에 메탄중학교가 그 이호준 선수의 탁월한 볼 트리핑 능력으로 네, 페널티킥을 얻어서 선제골을 넣었는데 그것을 좀 지키지 못했다는 거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홍종수 선수가 이번에도 역시 비슷했습니다. 이호준 선수가 노련하게 구석을 노렸듯이 홍종수 선수 역시 왼쪽 구석을 노리면서 PK를 성공시켰습니다. 스코어 1대1입니다. 네,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홍정수 선수는 좀 강하게 찼죠. 네, 더 빠르게 들어갔는데 저거는 문현호 선수가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막기 힘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이 끝나기 약 2분 정도를 남겨놓은 33분에 조한 KJFC가 만회골을 터뜨리면서 경기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렸습니다. 메탄중이 다시 매섭게 치고 나오죠. 한 명의 선수가 지금 끝까지 치고 나옵니다. 바로 신혁진 선수였습니다. 네, 미드필더의 에이스라고 불리는 선수죠. 네. 하지만 조한의 역습 오른쪽에서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권민우의 차단. 네, 조한 FC가 저렇게 계속 공격을 시도하니까 네네. 결국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조한 FC의 그런 끊임없는 공격 시도가 또 페널티킥으로 이어졌다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메탄이 중앙에서 볼을 돌립니다. 빼앗아냈어요. 다시 한번 역습. 공격 숫자 3명, 수비 숫자 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치고 나가는데요. 직접 돌파 한 명을 제쳤습니다만 수비 성공하는 메탄 중입니다. 지금 9번에 조한 FC 9번 선수가 지금 현재 경기를 뛰고 있습니다. 9번 선수 정치현 선수 교체 투입됐는데요. 좋은 모습이었습니다만 아쉽습니다. 아까
교체됐던 선수가 네, 아까 아닌가요? 정현교 네, 선수와 교체가 됐었죠. 그렇습니다. 역시 이제 공격 자원을 한 명 더 늘린 것이 네, 또 조한 FC가 공격을 또 이끌어가는데 좋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정규 시간은 모두 흘렀습니다만 아직까지 심판은 전반전을 끝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추가 오른쪽 시간이 열어줬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크로스, 뒤로 길게 연결되고 말았습니다. 네, 추가 시간 1분이 주어졌죠. 네, 예, 아마 이제 메탄조끼 마지막 공격 시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 공격을 차단하는 조한. 다시 볼 따냅니다. 조한 FC의 공격이 살아나고 있는데요. 길게 오른쪽 연결했습니다. 정규현 낮게 줬고요. 돌아섰지만 공격수 없었습니다. 자, 골키퍼 나와서 지켜냅니다. 홍기욱 골키퍼. 이번에도 메탄에게는 조금 아쉬운 장면이에요. 네, 말씀드리던 중에 심판 휘슬 울리면서 양팀의 전반전 경기 마무리됩니다. 초반 PK로 한 골을 앞서 나가던 메탄 중, 하지만 경기가 끝나기 전 PK를 내주면서 1대1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메탄중학교는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지만 이를 살리지 못했고요. 역시 포기하지 않은 조한 FC의 그런 공격 시도가 동점으로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양팀의 후반전 경기가 잠시 후부터 이어지겠습니다. 남양주입니다. 네, 여기는 다시 남양주 종합운동장입니다. 2018 경기도 중등부 챔피언십 축구대회 두 번째 경기까지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두 번째 경기 수원 메탄중학교와 그리고 조한 KJFC 남양주의 조한 FC가 함께 맞붙고 있는 경기입니다. 초반에 메탄중학교가 PK를 따내면서 1대0으로 앞서갔지만 또 전반전 마지막에 PK를 내주면서 결국 지금 1대1 동점이 됐어요. 예, 메탄중학교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네, 저는 조한 FC를 좀 더 칭찬해주고 싶거든요. 네네, 조한 FC 신장차도 메탄중학교에서 상당히 열세고요. 네, 또 선수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1대1로 당당히 맞섰다는 것 좋은 경기력이었다고 보여지고 네.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방금 이제 어떤 분이 저희 해설 박수를 다녀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예, 골키퍼 지금 보고 있는 골키퍼가 지금 홍기욱 선수인데요. 네네, 이 선수가 원래 골키퍼 자원이 아닙니다. 이 그렇습니다. 선수가 미드필더 자원인데 지금 유일한 골키퍼는 1번 이진환 선수가 부상으로 네,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막아주고 있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또 칭찬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후반에 한번 칭찬을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네네네. 예, 방금 이제 어떤 경기 부모님인 관계자이신지 것 같은데요, 일단. 부모님이신지 모르겠지만 방문을 해주셨어요. 네, 한번 칭찬을 해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메탄조끼의 강한 강력한 공격력을 네, 단 한 골로 특히 이제 필드골이 아니라 페널티킥으로만 한 골로 막았다는 것 충분히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 사실 그라운드 플레이어가 또 다른 포지션에 섰을 때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GK 골키퍼의 역할은 상당히 다른 포지션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골키퍼라는 자원 자체는 상당히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한 그런 포지션이기도 하고요. 네네, 물론 이제 우리나라 필드 플레이어 중에서도 골키퍼로 이제 중간에 뛰는 경우가 없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전임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이었던 신태용 감독도 현역 시절에 네, 한번 이제 골키퍼 장갑을 낀 경험도 있고요. 네, 예,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안정적으로 공을 처리해주고 있다는 것, 굉장히 칭찬해줄 만합니다. 예, 그렇고요.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제가 조한 FC를 면밀하게 알아보진 못했지만 네, 지금 골키퍼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걸 대비해서 따로 조금 훈련을 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많은 학부모님들 그리고 많은 또 관중분들께서 이곳 남양주 종합운동장을 찾으셔서 경기를 관람하고 있습니다. 유소년 선수들의 축구, 이 선수들이 또 앞으로 미래를 밝힐 우리나라의 축구 대표 자원이 될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또 자녀들의 축구이기 때문에 주말에 이렇게 경기장을 찾으셔서 우리 자녀들을 응원하고 재밌는 경기를 지켜보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글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조한 FC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라든지 네네. 학부모, 팀 관계자들이 상당히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네. 솔직히 메탄중학교의 그것에 비한다면은 상당히 지원이 열악한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팀을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는 것 저는 이제 박수를 보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앞서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수원 메탄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전국구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좋은 실력을 보이고 있는 팀입니다. 하지만 조한FC 아직까지는 많은 정보가 있지 않은 팀이거든요. 지금까지 동등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 정도만으로도 정말 큰 칭찬을 받을 만한 경기력입니다. 네, 뭐 경기도 중등 리그에서도 5승 2무 1패로 물론 선두는 아니지만 네, 상당히 앞서 있는 순위에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네네, 조한FC가 만만한 팀은 분명히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오래전부터 수비 조직력에 있어서는 상당히 탄탄한 팀이라고 얘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것이 그대로 경기로 이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양 팀이 후반전을 위해서 경기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골키퍼 혹시 보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골키퍼 선수 등번호 뒷면에 네, 이렇게 좀 테이프를 붙인 게 있거든요. 역시 이제 골키퍼 이제 급조된 골키퍼라고 이제 보여지는 건데 네네,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비치고 있는 선수는 메탄중학교의 문현호 골키퍼가 되겠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골키퍼는 29번 지금 GK를 맡고 있는 빨간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홍기욱 선수입니다. 네, 지금 보여주고 있죠. 네, 예, 키도 작은데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필드 자원이 또 지금 골키퍼를 보자 이렇게 했을 때 어린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이 좋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팀을 위해서 또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는 홍기욱 선수입니다. 네, 홍기욱 선수의 제가 마음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네네, 예, 이제는 이제 골키퍼에 대한 그런 인식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글쎄 좋은 선수라면 그렇게 마음이 나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네, 팀을 위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네네,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나오지 않았을까. 만약에 하기 싫은데 그래도 봐야 되겠지라고 마음을 먹고 오는 선수와 네. 그래도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가짐의 선수는 분명 경력의 차이가 다르죠, 있거든요. 다르죠. 네. 저는 후자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양 팀의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나와서 함께 원을 만들면서 후반전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진영을 바꾸겠습니다. 파란색 유니폼의 수원 메탄중학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 그리고 하얀색 유니폼 조한 KJFC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합니다. 이렇게 학부모님들의 열광적인 응원을 받는 팀이다.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은 조한FC 선수들이 좀 더 자신감을 갖고 경기에 임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전반에 1대0으로 끝난 것과 1대1로 끝났을 때 차이점이 또 있겠죠. 네, 1대0으로 끝났다면은 이제 후반에 골을 넣기 위해서 조금 서두르었을 텐데 지금 전반에 1대1로 끝났다는 점에서는 좀 더 조한FC가 좀 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치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양 팀의 후반전 경기 심판의 휘슬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한FC가 먼저 공격권을 갖습니다. 네, 역시 골키퍼 이호준 홍기욱. 선수, 네. 이호준 선수 압박을 해주고 있죠. 이번에는 킥이 좀 길게 형성이 되면서 메탄에게 볼이 넘어갔습니다. 저것이 다 압박에서 비롯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전반전에서부터 이제 압박 축구를 말하고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지금 중학교 시절 때부터 그 압박 축구가 몸에 밴다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정말 좋은 실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압박을 하기 위해서는 많이 뛰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체력적인 것도 많이 요구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런 훈련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성호 선수가 앞쪽으로 연결. 발재간이 굉장히 좋은데요. 반칙.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기회를 갖습니다. 수원 메탄중학교. 이제 저런 플레이가 계속 메탄조끼가 이어지는 거는 네네, 이호준 선수가 제대로 압박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골키퍼가 좀 실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점을 봤을 때 메탄중학교가 좋은 흐름을 일단은 초반은 타고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왼쪽에서 프리킥 기회를 갖습니다. 세트피스 어떤 장면을 보여줄지 한번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메탄중학교입니다. 오른쪽 감아줬지만 이 볼이 골키퍼에게 그대로 향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지금 잠깐의 실수가 있었어요. 네. 굉장히 위험한 위험한 장면이었습니다.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역시 골키퍼를 향해서 직접 프리킥을 한 것은 네네, 지금 아무래도 메탄중학교가 골키퍼가 전문 골키퍼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파악을 한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한번 실수를 한번 유도해 보자 그런 식으로 프리킥을 노린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수비 조준력이 맞지 않으면서 위험을 자초를 자, 했는데요. 슛했습니다.
뒤쪽에서 다시 크로스. 하지만 수비수 맞고 굴절. 이번에는 제가 잠깐 오른쪽을 본 사이에 갑자기 진행된 공격이었습니다. 계속 말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그런 점 봤을 때 메탄중학교가 조한 FC의 골키퍼가 전문적인 선수가 아니라는 거를 파악하고 좀 더 압박을 하면서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런 상대 팀의 약점, 빈틈을 또 노리는 것도 굉장히 큰 전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코너킥 기회를 갖는 수원 메탄중입니다. 7번 신혁진 선수가 킥을 준비합니다. 이제 이 중계를 보시는 팬들은 자, 높게 수비수 머리 맞고 뒤로 굴절 슛! 와, 홍기욱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선방입니다. 이 중계를 보시는 팬들은 네. 한참 홍기욱 골키퍼를 칭찬하다가 왜 갑자기 뭐 전문적인 골키퍼가 아니라면서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시겠지만 네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골키퍼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건 사실이지만 네네. 전문적인 골키퍼와 아닌 선수는 또 그만큼의 능력 차이는 있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죠. 경험의 차이죠.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런 것을 지적해야 되는 것이지 네. 홍기욱 골키퍼가 잘한다 못한다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자, 박스 안쪽으로 직접 돌파하면서 들어갔습니다만 수비수 3명을 뚫지는 못했습니다. 이호준. 좌측 정규현 툭툭 치고 지나갑니다. 앞쪽으로 연결했습니다만 지나치게 길게 형성이 돼서 골키퍼에게 한계입니다. 따라오는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공격으로 이어지지 못했지만 네. 지금 저렇게 한 선수를 단독 드리블 돌파를 하면서 내버려 뒀다는 거는 조금 지적을 해줘야 되겠네요. 네. 미드필더에서 조금 더 압박을 갔었어야죠. 저거는 드리블을 그렇습니다. 하지 못하게. 물론 이제 상대 공격이 들어오지 못하게 길목을 차단한 것도 있었지만 한 명 정도는 조금 압박을 해줬으면은 네. 좀 상대의 실수를 유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신혁진 선수가 머리로 걷어내면서 공격권 조한 FC에게 넘어갑니다. 지금 선선한 바람이 계속해서 불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경기에 뛰기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바람의 방향이 조한 FC 쪽 진영으로 불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바람을 맞서면서 공격을 나서야 하는 것이 조한 FC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조한 FC 선수의 압박이 좋았는데요. 저렇게 좀 따라 붙어줘야 됩니다. 네네. 좀 방해를 하면서 그래야만 메탄중학교도 공을 쉽게 처리를 하지 못하죠. 그렇죠. 좌측에서 한 선수를 제쳐내면서 앞쪽으로 이어갑니다. 하지만 빼앗아냈어요. 오른쪽에서 크로스 올라왔고 그대로 골대 안쪽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네. 자, 메탄중학교의 추가골이 터졌습니다. 크로스일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하지만 골대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두 번째 득점을 만듭니다. 네, 크로스가 그대로 골문으로 빨려 들어갔는데요. 네. 저런 것이 이제 전문적인 다시 한번 골키퍼- 보시죠. 네. 이 장면에서 크로스가 오히려 골문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9번의 황지상 선수로 보이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9번의 황지상 선수가 정규현 선수에게 연결하는 것처럼 크로스가 올라갔는데 네네. 그것이 좀 더 골문 쪽으로 향하면서 골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런 것이 전문적인 골키퍼로서 경험이 충분하다면 점프를 해서 네. 막아냈어야 하는 슛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순식간에 빨려 들어간 것도 있었지만 근데 저런 것이 이제 전문적인 골키퍼로서 경험이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약간의 그런 차이가 만들어낸 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조금은 아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좋은 킥이 나왔고요. 결국 메탄중학교가 2대1로 앞서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메탄의 공격. 오른쪽에서 볼을 빼앗아냈습니다. 볼을 지키고 있는 문형진. 앞쪽 연결 이호준입니다. 돌아서서 앞쪽 연결합니다. 자, 박스 안쪽까지 연결이 됐는데요. 수비수가 에어싸면서 따냈습니다. 계속해서 황재상. 이번에는 신혁진. 권민우가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라인을 넘었습니다. 자, 이제 이 경기가 그 앞선 그 오산과 네. 한솔의 경기처럼 이제 좀 흘러가고 있는데요. 네네. 역시 이제 오산 같은 경우도 선제골을 넣고도 한솔에게 동점골을 내주면서 1대1로 끝난 상황에서 네네. 경기 초반에 두 골이 나면서 쉽게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메탄중학교도 그런 흐름으로 좀 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조한 FC가 자, 조한이 왼쪽에서 들어가는 과정은 반칙은 아닙니다. 조한 FC가 좀 더 공격을 좀 더
하면서 네, 메탄족교를 괴롭혀줘야만 앞선 경기에 전차를 밟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조한도 받겠죠 경기를. 조금 전 경기를 예. 봤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저렇게 풀어나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을 것이고요. 네, 조한 FC가 아마 한 발 더 뛰는 심정으로 추격골 내주지 않으면서 어떻게든 빠른 시간 내에 동점골을 넣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좌측을 봤습니다. 신혁진. 주한이 차단하면서 중원에서 볼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앞선 수비. 주한FC가 마레골을 먼저 터뜨려야만 지금 또 2대2로 만들면서 분위기를 가져올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메타는 후반전 초반 분위기를 지금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조한 FC도 패스 연결이 않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1대1에서 그대로 때렸습니다. 하지만 조금 성급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런 시도를 많이 해야만 네, 메탄중학교가 후백 수비진을 많이 올라오질 못하죠. 네, 예, 좋은 시도였다고 보여집니다. 아직 10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저런 시도 계속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태경 선수가 슛을 그대로 가져가 봤지만 골키퍼에게 안겼습니다. 자, 우측입니다. 메탄 중학교가 볼을 잡고 지금 한 선수 제치는 과정. 하지만 주한FC가 차단합니다. 물론 이제 메탄중학교 수비도 강한 팀이기도 하지만 또 수비가 한번 무너질 때는 무너질 수도 있는 팀이기도 하거든요. 네, 지난 그 호펜하임과의 경기에서도 3대1로 앞서고도 4대4로 비겼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노린다면은 조한도 충분히 만회 골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패스가 들어갑니다. 지금 왼쪽으로 연결합니다. 정규현. 좁은 지역인데요. 다시 한번 내줍니다. 이성호. 수비수 못 맞고 나갑니다. 지금 조금 전에 화면에 잡혔었는데 김기종 감독, 조한FC 김기종 감독은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서 선수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동료를 하는 거죠. 네, 조한 FC 선수들이 아무래도 전력에서는 메탄중학교에 비해서 열세이기 때문에 동료를 통해서 경기력을 끌어올리려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호전 선수가 두 선수 사이를 뚫어내면서 크로스 낮게 줍니다. 박스 안쪽에서 나오면서 태클 다시 한번 따냈습니다. 좁은 지역인데요. 볼을 빼앗아냈습니다. 계속되는 메탄 휘슬. 공격권이 주한FC에게 넘어갑니다. 네, 조한 FC 선수들 상당히 경기를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네, 물론 한 골을 내주긴 했지만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 팀이라고 보여집니다. 권민우가 차단, 이호준이 받습니다. 이호준 선수가 좌측으로 열어줍니다. 정규현 직접 돌파, 박스 앞쪽까지 나와서 하지만 뒤로 빼줍니다. 신혁진. 글쎄 이호준 선수가 조금 더 안으로 치고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네. 그러지 못하고 있네요. 골대 가까이 있으면 또 큰 키를 활용하는 방법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을 텐데 계속해서 조금씩 밑으로 내려오면서 패스 연결을 많이 해주고 있는 이호준 선수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호준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래도 이호준 선수가 아까 봤듯이 발재간이 어느 정도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태여 최전방에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활발한 움직임을 통해서 경기를 풀어가는 스타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메탄중학교의 공격 수도 자체가 지금 발재간도 좋고 빠른 스피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좌측에서 우측에서 이번에는 골대 쪽으로 연결해봤지만 홍기호 골키퍼가 잡았습니다. 주한이 템포를 조금 올렸는데요. 오른쪽 잘 봤습니다.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이태경. 메탄중학교는 수비가 다 들어왔네요. 네. 중앙으로 다시 줬습니다만 첫 터치가 좋지 않았어요. 저렇게 수비수들이 좀 많이 들어왔을 때는 좀 더 끌어내기 위한 그런 시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정규현 왼쪽 빈 공간 열렸습니다. 한 선수를 제치고 중앙으로 직접 툭툭 치고 가면서 오른발 슛! 하지만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네, 좋은 시도였습니다. 역시 좋은 슛이었고요. 네, 좀 뜨긴 했지만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슛이었습니다. 17번 정규현 선수가 지금 메탄의 왼쪽 공격을 맡으면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조한 FC 선수들이 공격에 템포를 늦추지 않으니까 네네. 지금 포백도 아까보다는 많이 좀 내려왔거든요. 메탄중학교 포백 수비들이 네, 저런 것을 이제 자꾸 노려야 됩니다.
좀 공격 기회를 좀 더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가 에어싸는 주안입니다. 아, 선수들이 모두 우리 볼이다 이러면서 손을 다 들면서 심판에게 어필을 했습니다만 주안의 볼이 선언됩니다. 자, 먼저 교체 카드를 꺼내드는 팀은 수원 메탄중학교입니다. 20번에 유승범 선수를 빼주고요. 그리고 28번입니다. 28번 선수, 네, 28번이 유지원 선수죠. 유지원 선수를 투입합니다. 오히려 교체 카드를 먼저 꺼낸 팀은 메탄이네요. 네. 자, 후반전 들어서죠. 네. 네, 그렇습니다. 공격 자원인 유승범 선수를 빼고 지금 미드필더 자원인 유지원 선수를 넣었다는 것은 네네. 아무래도 지금 조한 FC의 선수들이 조금 공격적으로 나가니까 좀 허리를 강화를 통해서 좀 막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보여지네요. 네. 반대편에서 신혁진 선수가 들어갑니다. 다시 정규현. 좁은 지역 세 선수가 패스를 주고받습니다. 2대1 패스 하지만 차단. 아, 전방에서부터 지금 메타는 압박이 강하게 들어오거든요. 반칙. 이제 후반 13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11번에 방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1번 이호준 선수와 네. 또 이제 조한 FC 선수가 비춰졌었는데 네네. 거의 아저씨와 그렇죠. 예, 조카 사이처럼 보일 정도로 상당히 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실상 지금 화면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금 육안으로 봐도 굉장히 큰 신장이 보이고 있거든요. 김승범 선수인데요. 네. 이 선수가 조한 FC의 주장입니다. 아, 놀랍죠? 놀랍다고 해야 되나요? 물론 이제 키 갖고 이제 제가 뭐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네. 143cm 네, 신장을 가리고 있죠. 191cm면은 거의 50cm 차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로 따진다면은 저와 2m 30cm의 아, 굉장한 차이죠. 50cm의 선수들과 저렇게 싸운다는 것 자체가 아, 이번에 휘슬이에요. 과연 이 반칙은 페널티킥 안쪽은 안쪽입니다. 안쪽인가요? 지금 안쪽이 아닙니다. 페널티 박스 안쪽은 아니고요. 예. 바로 직전에 반칙이 범해졌습니다. 페널티 라인 바로 앞쪽입니다. 네, 아주 좋은 기회죠. 네. 아, 12번의 오준서 선수가 지금 오른쪽에서 돌파를 시도해서 들어가는 과정에서 반칙을 얻어냅니다. 조금 더 안쪽이었으면 다시 한번 PK를 내줄 뻔했습니다. 네, 좀 거의 한 10cm 정도 차이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키커 서재필 선수가 지금 키커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직접 슈팅을 노려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자, 서재필의 킥 감겨서 들어갑니다. 먼 포스트. 아, 아쉽습니다. 네, 조금 더 감겼더라면은 아주 멋있는 골이 될 뻔했는데요. 그렇죠. 예, 역시 그 수비의 왼쪽을 휘돌아서 네네. 감아 들어가는 좋은 슛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서재필 선수도 킥력이 대단하네요. 역습입니다. 수비수에게 차단. 예, 아까 저런 공이 이제 곧바로 이호준 선수에게 연결됐으면 곧바로 1대1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잘 막았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아, 오, 지금 조한의 수비가 다시 한번 계속해서 살아나는 분위기예요. 네, 조한 수비가 좀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아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조한 수비가 못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메탄중학교의 행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네. 지금 이호준이 따라갑니다. 조한 FC의 수비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자, 하지만 네. 공수 전환 속도가 조금 느리네요. 그렇죠. 아, 이번 패스가 여의치 않았어요. 신혁진이 길목에서 차단합니다. 공수 전환 속도를 좀 더 빨리 가져가야 됩니다. 네. 조한 FC가 그래야만 기회를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정규현 선수가 치고 들어가면서 왼쪽 돌파 성공하고요. 오른쪽 열어줬으면 열렸어요. 이호준 한 명 제치고, 아, 지금 두 선수에게 에어싸였는데 반칙이 아닙니다. 아, 곧바로 슛을 노려보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좀 드는데요. 더 빠른 템포로 가져갔어야죠. 네. 이미 수비가 3명이나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실 오른발에 걸리면서 슈팅 기회가 있었는데 조금 더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일단은 이호준 선수가 지금 그라운드에 아직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가 잠깐 중단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볼 이제 방향 전환하는 과정에서 네네. 약간 발목에 무리가 오지 않았나, 그 과정에서 약간 쥐가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충격으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경련이 좀 있던 것 같고요. 일단은 볼을 바깥으로 걷어내야죠. 빼냈습니다. 예. 걷어내고 이제 살펴봐야죠. 한순간 근육이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네네. 저런 상황에서. 지금 후반전 17분 정도가 됐기 때문에 선수들 굉장히 많은 시간을 뛰었습니다. 이제 흔히 저런 거로 이제 근육이 올라왔다. 이제 네. 그걸 이제 조금 유식한 말씀을 드리자면 햄스트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가끔 저도 이제 근육이 올라와 가지고 아주 고통스러운 경우가 있는데, 네네. 보통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 하면은 주무시다가 일어날 때 간혹 이제 종아리가 당기는 갑자기 그런 올 때가 경우도 있죠. 예, 그래서 꼼짝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아주 선수들 같은 경우 근육이 올라올 때는 상당히 고통이 유발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런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뭐 2, 3주 부상으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예. 안 바꿔줘야- 되겠다는 지금 표시가 네, 바꿔줘야 나왔거든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체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들것에 실려서 이호준 선수가 그라운드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호준 선수를 바꿔줘야 한다면은 상당히 메탄중학교로서는 큰 공격 자원을 하나를 잃었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네네. 그만큼 이제 조한 FC는 수비에 대한 부담은 어느 정도 덜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조한 FC로서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좀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호준 선수의 부상이 큰 부상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잠깐 경기가 멈춰지면서 선수들 역시 또 수분을 보충하면서 다시 한번 체력을 가다듬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예,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이제 하루 다음에 네, 또 바로 경기가 있죠. 있기 때문에 이호준 선수가 내일 경기에 뛰지 못할 정도로 아프다면은 네, 상당히 메탄중학교로서는 상당히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좋은 선수가 많긴 하지만 자, 이호준 선수가 부상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5번 이문선 선수가 투입됩니다. 네, 그 메탄중학교가 만약에 이 경기를 승리하게 된다면 네, 다음 16강전 경기가 지금 B구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원FC의 15세 유스팀과 네네, 광주중학교의 승자가 붙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수원FC의 15세 이하 팀이 승리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유스팀에서의 수원 매치가 그렇죠.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원 수원 더비죠. 삼성과 네. 수원 FC의 수원 더비가 벌어지게 되는데, 네네, 제가 알기로는 수원 FC 15세 이하 팀도 상당히 만만치 않은 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호준 선수가 빠진다면은 메탄중학교로서도 안심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자, 이호준 선수를 또 이렇게 좀 약간 부상이 보였을 때 바로 교체를 해준 것 또한 굉장히 좋은 방법이었다라고 볼 수가 네, 있겠는데요. 그렇죠. 만약에 이 경기가 1대1 상황으로 계속 흘러갔다면은 어쩌면은 무리를 좀 시켰을지도 모르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운의 골이 들어가면서 앞서 있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강경훈 감독의 그런 모습이었고요. 물론 이제 조한 FC도 이런 기회를 좀 잘 노려야 되겠죠. 네. 일단 아주 위협적인 공격수 하나가 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또 메탄중학교가 공격수 한 명을 또 넣긴 했지만,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수비를 조금 더 올려서 네네. 공격적으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메탄의 역습입니다. 자, 수비가 많이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만 직접 돌파를 시도하면서 안쪽 연결, 하지만 기가 올라가면서 업사이드입니다. 지금 이호준 선수를 육안으로 보니까 지금 일어났네요. 일어나서 걸어서 직접 벤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절뚝거리는 정도가 아니라면은 충분히 내일 경기는 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행이네요. 그렇습니다.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절대 부상을 당하면서 또 몸을 혹사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조한의 공격입니다. 오른쪽으로 줄 듯 했지만 수비가 앞섰죠. 신혁신 선수의 수비 성공. 조금 따라오는 선수가 적었네요. 신혁진 선수가 발재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수비수 4명을 뚫어내면서 패스까지 연결하는데요. 조금 길었습니다. 이제 후반전이 21분을 가리키는 시간. 후반전도 중반 이상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앞선 경기는 2골 차에서 지금 시간이 흘렀는데, 네, 지금은 1골 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충분히 조한 FC로서는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네. 자, 2018 경기도 중등부 챔피언십 축구 대회 오늘 32강 경기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두 번째 경기인데요. 경기 메탄중학교와 경기 조한 KJFC가 맞붙는 후반전 2대1로 메탄중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주말에 계속해서 이 중등 대회가 펼쳐집니다.
오늘 32강 그리고 내일은 16강이 펼쳐지고요. 다음 주 8일과 9일에 8강전, 4강전 그리고 15일에는 결승전 경기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두 경기를 보내드리고 그리고 또 결승전도 중계방송이 예정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결승전도 상당히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네, 아직 결승전의 경기 시간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그렇습니다. 상당히 흥미진진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15일에 펼쳐질 예정이니까요. 중등부 경기도 내에서 최강팀은 어떤 팀일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메탄의 진영으로 넘어오고 있는 주한FC입니다. 아, 왼쪽을 잘 봤어요. 왼쪽 뚫어주는 패스. 아, 하지만 수비 교체 투입된 5번 이문선 선수가 길목을 막았습니다. 네, 만약에 저것이 뚫려서 지금 중앙으로 연결이 됐다면 네,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뻔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좋은 장면이 나오자 지금 또 학부모님들께서 박수를 보내줬거든요. 줬고요. 굉장히 맑은 날씨가 보이고 있는 남양주입니다. 오른쪽으로 열어주는 메탄입니다. 크로스 낮게 감겨 들어오는데요. 수비수 발 맞고 꺾였습니다. 네, 주한FC 선수들 수비에서 안정감을 찾고 있고요. 네, 또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충분히 만회할 그런 기회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장면에서 또 추가골이 터져서 2대2 동점을 만든다면 분위기는 엄청 많이 넘어올 수 있거든요. 살려냈습니다. 좋은 기회죠? 그렇습니다. 이태경 선수가 우측 돌파 직접 시도. 자, 크로스를 올려야 하는데요. 자, 일단 휘슬을 울립니다. 아, 이번에 반칙을 선언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공을 몰고 가는 과정에서 자칫 그 다음 경기를 치를 골키퍼가 다칠 뻔했는데요. 네네, 저런 것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경기를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서 지금 저런 거거든요. 네. 예. 이런 부분들도 사실 조금 더 좋은 여건이 마련되면 참 좋을 텐데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네, 보통 이제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만약에 하루에 두 경기 이렇게 있을 때는 보통 1시간 정도 텀을 두게 돼 있거든요. 네네.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텀을 두게 되어 있는데 이 경기 같은 경우는 곧바로 계속 자, 이어지기 1대1 때문에 기회가 됐습니다만 기가 조금 늦게 올라왔습니다. 네, 말씀 이어주시죠. 예, 곧바로 경기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네, 경기장에서 몸을 풀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적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몸을 푸는 것도 이 앞 경기에 하프타임에 잠깐 나서 푸는 정도인데 글쎄요, 이런 것을 좀 더 좋은 몸을 풀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더 잘 마련해 준다면 네, 조금 더 수준 높은 대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기도 내에서 중등부 최강팀을 가리는 대회입니다. 이번 9월에 주말에 여러분들을 찾아서 이쪽 남양주에서 즐기실 수가 있겠는데요. 선수들이 굉장히 수준 높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 경기장을 직접 찾으셔서 한번 관람하셔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1대1 찬스가 열렸지만 다시 한번 빠졌습니다. 뒤쪽으로 연결 정규현 왼발 크로스 중앙으로 이어집니다. 차단하면서 수비가 많아요. 굉장히 에어싸여 있습니다. 네, 만약에 축구에 진짜 관심이 뜨거운 팬이시다면은 네, 한번 중학교 경기도 한 번쯤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입장권도 없고요. 네네. 네, 입장료도 무료고 이제 남양주라고 해서 좀 멀게 느껴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지하철이 있거든요. 지하철 도농역에서 보면은 버스 타고 한 10분이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택시를 타고 왔는데 도농역에서 한 3천, 4천 원밖에 안 나왔어요. 거의 기본 요금의 요금 정도면 네네. 이 경기장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주말을 이용해서 축구 즐기시고 좀 좋은 공기도 한번 마셔보시고 그렇죠. 예, 좀 주말 나들이로서도 적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또 남양주에 맛있는 것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주말 나들이 삼아 이렇게 오셔서 중등부 선수들의 실력도 한번 지켜보셔도 재밌겠습니다. 역습이에요. 이번에 조한이 다시 한번 나갑니다. 방향전은 굉장히 잘했어요. 오른쪽으로 이어주는데요. 조금은 긴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이제 이런 선수들이 미래의 황의조, 그렇죠. 미래의 손흥민, 그렇습니다. 미래의 이승우 이런 선수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미리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오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경기에서 또 이름을 콜하고 있는 이 선수들이 나중에 국가대표 경기에서 정말 멋진 활약을 보여주면
정말 기쁘겠다 생각을 했는데 빼앗아냈어요. 정규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빼앗았는데요. 나갔죠? 네, 나갔습니다. 라인을 넘었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아, 굉장한 투지를 보여줬던 정규현 선수였어요. 네, 저런 투지가 필요하죠. 중학교 네. 선수들에게는. 아, 홍규 골키퍼가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모두가 예상할 수 없었지만 좋은 장면을 만들었던 정규현. 계속해서 메탄이 몰아붙입니다. 많은 수비. 사실상 메탄 중학교는 지금 그렇게 급할 것은 없죠. 그렇습니다. 아까 저 말씀 잠깐 하셨지만은 네. 이제 저런 선수들이 네. 나중에 이제 대표팀 선수가 돼서 아, 코를 앞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가슴 트래핑 떨어뜨렸는데요. 수비가 차단을 합니다. 네. 아, 말씀을 잊고 계신데 계속해서 좋은 장면이 나옵니다. 나옵니다. 코를 할 수 있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저도 이제 축구 기자 생활을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죠. 나중에 20세 이하 대표팀이라든지 연령면 대표팀에서 내가 이제 중학교 때 경기 중계를 했었다, 해설을 했었다. 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또 얼마나 또 반가워하겠습니까? 또. 그렇습니다. 그렇죠? 중학교 때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정말 잘 성장해서 이제 국가대표 선수로 또 만나게 되면 정말 감회가 새로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조금 칭찬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네. 권민우 선수 아까 페널티킥 상황에서 핸드볼 파울을 준 것을 제외하면은 네. 또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런 선수가 기성용급으로 그렇습니다. 턴다면은 또 좋은 자원이 네. 되겠죠. 자, 자칫 잘못했으면 자책골로도 이어질 뻔했습니다. 낮은 크로스가 매섭게 들어가면서 지금 수비가 걷어내는 과정에서 자책골이 나올 뻔했지만 다행입니다. 전영주 수비수.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는 남양주 종합운동장입니다. 네, 약간 구름이 끼면서 네, 좀 햇볕이 좀 많이 죽었는데요. 네네. 또 이럴 때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겠죠. 시원하니까요. 일단. 그렇습니다. 자, 왼쪽에서 코너킥이 이어지겠습니다. 정규현 선수가 킥을 준비합니다. 높게 올려줬습니다. 뒤쪽 연결 헤더! 수비수가 막았습니다. 와, 굉장한 공격이었어요. 한 골을 막았죠. 네, 예. 정말 한 골을 막아냈습니다. 저것이 들어갔으면은 지금 시간으로 봤을 때 쐐기골로 볼 수가 세게 있었습니다. 골로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역습입니다.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어드밴티지 적용 빠르게 갑니다. 직접 가면서 오른쪽으로 열어주었습니다. 이태경 박스 안쪽 크로스 하지만 수비수 맞고 굴절 골킥을 선언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발이 맞았다는 판단인가요? 네네. 이태경 선수에게 아쉽죠. 예. 많이 아쉽습니다. 조금 전 큰 위기를 넘기고 다가온 찬스였는데요. 아쉽습니다. 역시 위기 다음엔 기회가 찾아온다는 말이 축구에서 특히나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스포츠가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다시 빼앗아냈고 박스 안쪽 연결했죠. 일단 슛! 골키퍼가 막습니다. 문현호 골키퍼의 선방입니다. 네, 골키퍼가 각도를 잘 줄이고 나왔습니다. 네, 네, 골키퍼가 만약에 저 상황에서 주저주저 한다면은 네네. 저것이 이제 실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리를 좁히면서 각도를 줄였기 때문에 선방으로 이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한 KJFC가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가 나옵니다. 크로스 올라옵니다. 조금 길게 형성됩니다. 조금 전 문현호 골키퍼의 선방은 정말 칭찬해줄 만한 선방입니다. 네, 양팀 모두 좋은 공격이 한 번씩 있었는데요. 네. 네. 황지상 선수의 볼키핑 능력 굉장하죠. 세 선수 사이를 뚫어내면서 직접 계속해서 골대까지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박스 왼쪽 낮은 크로스 하지만 수비수 못 맞고 굴절 사이드 라인으로 넘었습니다. 네, 세 선수를 저렇게 뚫고 들어간다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발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황지상 선수의 드리블이 굉장했습니다. 강경원 감독의 모습. 그대로 스로잉 길게 박스 안쪽에서 볼 트래핑하면서 돌아섰어요. 하지만 수비가 차단하면서 다시 한번 역습입니다. 이 패스가 사인이 맞지 않았네요. 패스가 사인이 안 맞았다기보다는 저 선수에게 공이 갈 것을 미리 알고 있었죠. 네, 네, 선수가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비교적 메탄중학교 수비수가 잘 막아냈다고 보여집니다. 잘 돌아섰습니다. 다시 박스 안쪽으로 그대로 이어졌어요. 자, 박스 중앙 연결 정규현입니다. 한번 접고 오른발 슛! 골! 쐐기골이 들어갑니다. 정규현 네. 선수의 골. 네, 사실상 세게 골이네요. 네. 시간으로 봤을 때는 31분이고요. 정기현 선수가 이제 침착하게 득점을 성공을 시켰는데요. 다시 보시죠. 여기서 그대로 때리지 않고 한번 침착하게 접고
또 오른발로 네. 정확하게 노렸습니다. 저기서 이제 한 번 접었을 때 네, 또 한 번 접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슛이 골이 나기가 힘든데 그렇죠. 그 주저하지 않고 득점을 성공시킨 것이 아주 주요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후반전 31분에 메탄중에 추가골이 터졌습니다. 스코어 3대 1로 벌어지면서 스코어는 이제 2점 차입니다. 조한 FC가 좋은 흐름을 타고 있었고요, 충분히. 예. 하지만 이제 조한 FC로서는 이제 지금 다시 한 골을 내주면서 네, 시간상으로는 조금 어려운 시간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조한이 만회골을 터뜨리면서 동점으로 또 경기가 흘렀다면 이번 경기가 알 수가 없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메탄이 추가골을 만들면서 3대 1. 이제 후반전 남아있는 시간 정규 시간 2분 30초가 남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아까 문현호 선수의 골키퍼 문현호의 네네. 선방이 상당히 주요했다고 보여지죠. 그렇죠. 그 선수의 선방이 없었다면은 지금 경기 한 방이 어떻게 흘러갔을지 모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키퍼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골키퍼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 골키퍼의 공백이 또 지금 조한 FC에게는 조금 아쉽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잘 해줬습니다. 잘 해줬는데 이제 그것을 전문적인 골키퍼의 수준을 따라가기에는 좀 역부족이죠. 아무리 좋은 경기 감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자, 김기종 감독 하지만 경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수들에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규현 선수가 다시 뺏어내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골키퍼와 1대1 상황이에요. 마지막 또다시 기회인데요. 한번 접었는데 수비가 차단합니다. 글쎄요. 지금 저런 상황은 네, 오히려 일단 정규현 선수가 로빙 슛으로 네네. 골키퍼의 키를 넘기는 골을 넣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조금 더 지금, 영리한 플레이죠. 네, 상당히 골키퍼 이진환 선수 죄송합니다. 홍기욱 선수죠. 홍기욱 선수가 좀 많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기회가 있었고요. 네, 또 그렇습니다. 홍기욱 선수가 키가 이렇게 큰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조금 더 노련했다면 로빙슛을 통해서 골을 넣을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메탄조학교가 이렇게 빡빡한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한번 노려볼 충분히, 만한 네, 기회였습니다. 충분히 그런 시도를 해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좀 아쉽습니다. 자, 좋은 기회, 마지막 한 골을 더 만들 수 있었던 기회 아쉽게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스코어는 여전히 3대 1로 메탄이 앞섭니다. 다시 정규현 길게 연결. 홍기욱 골키퍼가 직접 치고 나오면서 걷어냈습니다. 이번엔 판단이 좋았어요. 홍기욱 선수 상당히 앞으로 나와서 지금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데요. 네, 역시 지금 경기가 풀리지 않으니까 역시 필드 플레이어 출신이 홍기욱 선수가 좀 나와서 그렇죠. 경기를 풀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신혁진의 돌파 이어주면서 황지상이 잡습니다. 다시 신혁진 뒤쪽 권민우 오른쪽으로 열어줍니다. 네, 이제 후반전 추가 시간이 주어질 것 같은데요. 후반전 추가 시간은 2분이 주어지겠습니다. 2분. 네, 아까 이호준 선수가 다치는 과정에서 약간 시간이 지체가 됐죠. 그렇죠. 예, 그래서 2분이 주어졌는데요. 좀 정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조한 FC가 경기를 만회하기에는 네, 조금 늦은 시간이 됐고요. 물론 그 2분 사이에 어떠한 상황이 또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지금 메탄중학교의 경기력을 본다면은 조한 FC가 반전을 이뤄내기에는 상당히 늦은 시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조한 FC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죠. 네, 그렇습니다. 조한 FC 페널티킥으로 만회골로 터뜨려줬고요. 네네. 또 상당히 좋은 경기력으로서 메탄중학교의 공격력을 잘 막아냈는데 역시 그 행운의 골, 메탄중학교 행운의 골이 조금 더 메탄중학교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측면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메탄중이 역시 전국에서 내놓으라는 강팀이다. 이 모습을 또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역시 강팀답게 경험이 많은 팀답게 경기 운영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추가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가 시간 약 50여 초가 남아 있고요. 오늘 2018 경기도 중등부 챔피언십 축구대회 두 번째 경기까지 여러분들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막바지에 달하고 있는 양 팀의 후반전입니다. 네, 이 경기를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네, 이호준 선수, 그다음에 권민우 선수 앞으로 좀 눈여겨 보실 만한 제목이다. 네,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두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또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지도 지켜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어지면서 성장해 나가는 과정 이것 또한 정말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두 선수 모두 지금 3학년 선수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분명히 메탄고등학교로 갈 것이고요. 네네. 메탄고등학교로 가게 된다면 이제 연령별 대표팀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보여줄 수도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예, 한번 앞으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던 중 심판 휘슬 울리면서 오늘의 두 번째 경기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원 메탄중학교와 경기 남양주 조한 KJFC가 맞붙었는데요. 3대 1의 스코어로 메탄중학교가 16강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이 경기의 승자와 수원 FC 15세 팀, 네, 광주중학교의 승자와 이제 16강전을 펼치게 될 텐데 역시 이제 수원 더비가 벌어진다는 점에서 아직 제가 저쪽 경기 결과를 모르지만 네네네. 예,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상당히 기대가 모아지고요. 메탄중학교는 비교적 경기를 잘 풀어나가긴 했지만 이제 일단 이호준 선수의 그 몸 상태를 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후에 이제 8강전에서 이제 FC 오산과 맞붙을 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경기를 치러 나갈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제 경기도 내 중등축구 최강팀을 가리는 2018 경기도 중등부 챔피언십 축구 대회 주말에 펼쳐질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남양주 종합운동장을 찾으셔서 경기를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2018 경기도 중등부 챔피언십 축구 대회 32강 중 2경기를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저희는 15일 결승전 경기 때 아이스포츠 TV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현 해설위원 함께해 주셨고요. 저는 캐스터 문정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